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참 지수 예측이 쉽지는 않았는데 이것도 사실 예상 외긴 합니다. 코스닥이 오늘 강하게 올라오는데요. 677 장중 고점 지금 찍고 있는 상태고요. 거래소도 오늘 순항 모드입니다. 나흘 만에 반등 나오게 되면서 2425포인트, 장중 고점 대비 4포인트 낮은 구간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또 여기에서 시장을 정확하게 짚어내 주실지요. 네, 이종복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은 못하시죠? 합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참 그러네요. 지금 시장 분위기보다는 워낙에 또 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좀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시장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저희가 주식에 대한 좀 몰입을 해보게 된다면은 SK바이오팜 먼저 좀 얘기하고 싶거든요. 네, 이 시간에 제약바이오 계속 얘기해 주시면서 SK바이오팜 얘기 들어주셨는데 오늘 거의 장중고가대 위치가 됩니다. 11만 원대 거래가 되면서 6% 넘어가는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로봇 AI는 너무나 많이 언급을 해주셨고 2차 전지가 오늘 또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네, 빨간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실직고 하면 제가 미스터 진단을 못 봐가지고 탄소포집 두 종목을 수성 힌트 주신 것 같은데 못 들었거든요. 그것도 조금 이 시간에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특징 잡아주세요, 전문가님. 그러니까요.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금요일 날 미스터 진단할 때 이런 저런 얘기 좀 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쉽게 망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런 얘기 좀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도 지금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가 진짜 강하죠. 오늘은. 이게 아침 시세판이고요. 금요일 날 미국장은 조종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미국 쟤네들은 좀 조그만 얘기하고 갈게요. 어차피 저쪽 경계 매물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외 시장 약세, 국내장 강세다라고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우리나라 보면은 강하죠. 내가 미스터 진단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리고 주말에 좀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장 좋고 종목 날라가도 내가 오늘은 좀 흥은 안 나지만은 이게 주식시장하고 또 우리가 결부시키고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24일하고 26일 날 한 야간 강연 방송이 2025년 시장 전망하고 주도주 전망이거든요. 지금 보다시피 눈에 뻔하게 이게 보여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종복이가 지금 최근에 한 얘기, 특히 4분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몇 가지만 풀어주면 오늘 해외장 약세, 국내장 강세에 결국 우리나라 갈주식들이 가는 거고 보면은 이제 제약이 제일 먼저 앞으로 나와 있어요. 제약, 로봇, AI, 2차 전지 등 강세인데 우선 여러분들 반도체가 벌써 열일했어요. 이응식 랜드서부터 최근에 한 50% 이상 올랐고 그리고 오늘 반도체 쪽에서도 오픈 엣지라든가 이쪽 AI과는 오늘도 양호하고요. 쟤들은 좀 뺄게요. 그리고 제약에 지금 보면 유한양행, SK바이오서부터 여기 이거 표시해 놓은 거 이게 이종복은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해 주거든요. 모듈이 제일 세게 가고 있고요. 지금 보다시피. 그리고 로봇하고 AI인데 여기 지금 로봇 보면 레인보우는 3%권밖에 안 움직이다가 지금은 되게 세게 바뀌었는데 저것도 마찬가지고 대신 이거 이미 벌써 날라갔으니까 따라댕기지는 마시고 내가 랭킹쇼 목요일날 랭킹쇼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한번 이렇게 보여줄 테니까 연휴 때 한 번씩 봐보세요. 섹터별로 종목이라는 종목은 핵심주 몇 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업종 대표주에서는 셀트리온하고 SK바이오팜하고 녹십자 세 종목을 탑픽으로 내가 보는 종목들이에요. 이거 오늘 다 날라가잖아요. 그리고 반도체는 이미 날라갔고 이 종목 말은 현재형과 과거형이 있어요.
현재형이 중요한 거예요. 현재형이. 그죠? 그리고 여기 보다 보면은 로봇 관련주, 레인보우, 뉴르메카, 로보티즈 등 다 날라갔잖아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순환매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 탄소 포집은 내가 일부러 파란색으로 한 이유가 있는데, 탄소 포집 초성 얘기해 줬죠, 여러분. 네,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하나하나 보면서 얘기해 드리면, 에코아이가 이 장대연봉에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20%씩 날아가고 그러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이건 내가 좋다라고 얘기해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기술적으로 올라갈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가는 거고, 여기에 추세 패턴의 답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녹화 방송 보세요. 대신 여기서 바로 2차 전지로 갈게요. 내가 그날 미스터 진단에서 2차 전지 얘기가 시간이 없어서 너무 짧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시간에 이종복이가 이야기한 어떤 섹터든 항상 말을 하면 현실로 다 벌어졌을 거예요. 근데 유독 2차 전지만 안 가죠. 그건 내가 실력이 없는 게 아니고 작금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행태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주식시장이 못 가서 2차 전지가 못 가는 게 아니고 2차 전지가 못 가서 주식시장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2차 전지가 못 갈까? 안 좋은 얘기만 있죠. 거기에 이건 내가 그걸 편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지금 상당히 안개 속에 있잖아요.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리스크가 엄청나게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환율이 급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얘기를 하면 주식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요게 절호의 먹잇감인 거거든요. 누가 봐도 지금은 지수가 세게 올라갈 수가 없고 모든 것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시장을 이끌어가는 누군가라고 보면 이 기회에 놓칠 수 없죠. 이건 평생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기회니까.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대신 이제 이종복은 이걸 거꾸로 얘기해 줍니다. 그렇다고 나까지 부추길 필요는 없는 거고, 나는 평생을 장이 하락하는 것만 연구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해도 너무한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오늘장 우리나라 올라가는 거 보면 알겠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그쪽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 필연이 된다라는 역발상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잘못 알아들으면 지금 당장 좋은 줄 알고 질러대다가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갈 때 되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에코아이나 로봇 관련주들은 시장과 상관없이 단독으로 움직이죠. 시장과 상관없이 단독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분석을 하면 정확하게 들어맞는 거예요. 근데 2차 전지는 반드시 시장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아마 어떤 결정을 하는 사람들도 이 말을 알아들으면 좋을 텐데, 그죠?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요 얘기하고 이제 제약으로 조금만 더 가볼게요. 갈 주식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셀트리온, 그 다음에 유한양행. 이 유한양행도 한 코멘트는 줘야지. 이거 기본 13만원에서 14만원까지는 가볍게 올라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K바이오. 이건 61선 뚫어버렸잖아요. 거래량이 요거밖에 없는데도 뚫고 간다라는 거.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ABL바이오, 뭐 바이넥스 너무 많아요. 그죠? 종목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또 이쪽이 이렇게 또 잘 가니까 2차 전지가 또 상대적으로 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반도체, 2차 전지, 제약. 그죠? 근데 지금은 반도체, 제약, 2차 전지라고 하잖아요. 순서가 바뀌어 있죠. 그래서 결국은 2차 전지가 마지막에 힘을 주면서 이제 지수 340, 350 쪽으로 가는 게 내가 그리는 시나리오. 아시겠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 뭐, 어쨌든, 반도체, 제약, 2차 전지가 우리나라는 내년도 최고 기대 대표 섹터, 업종 대표주에서는 움직임 좋고, 그 다음에 로봇,
AI 쪽인데 보세요 여러분. 레인보우도 단기간에 올라간 폭이 되게 큰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로보티즈 뉴로메카도 단기간에 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순환매로 얘기해 주는 게 뭐 이런저런 거 있는데 RS 오토가 기대 수익은 제일 클 거예요, 여러분. RS 오토 잘 보시고 그다음에 SBB 테크는 재무 구조가 좀 딸리니까 초보자들은 알아서 하시라는 얘기 좀 해드릴게요. 어쨌든 잘 가잖아요. 그다음에 AI는 뭐 마음이서부터 몇 개 있고요. 이것도 최근에 날랐죠. 모든 주식이 다 날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바닥에 있는 건 2차 전지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요. 화면 봐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방송이라 내가 좀 했어요. 금요일 날 신이 있다면 후장으로 가면서 들어주는 게 맞겠죠라고 하면서 했을 때 지수가 318에 있었고 또 사피는 바로 올라왔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에코아이가 그날 탄소 포집 초성으로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이게 또 해필이면 종목 질문이 들어왔어요. 나는 종목 질문이 들어오면 발을 안 뺍니다. 근데 슬쩍 여기서 거짓말 시켰어도 되는데 어쨌든 보다시피 에코아이가 내가 탄소 포집 초성으로 얘기한다라고 했던 주식이라는 거 여기 보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는 미리 내가 오늘 미스터 진단에서 이야기할 게라고 예고했고 어떻게 보면 에코아이 예고 홈런이잖아요. 그 다음에 제약주 SK바이오팜 1월 중순 때부터 12월 때까지 이 시간에 보면 실질적인 매수 추천 의도를 갖고 방송하는 게 SK바이오다.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 내년도 제약주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공식적으로 매수 추천하고 싶은 대표적인 주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한올바이오파마가 오늘 더 많이 날아가는데 상대적으로 내가 이건 급등을 해서 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한올바이오파마 질문할 때마다 내년도 5만 원 넘어갈 대표적인 주식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요게 이종복 방송, 아니, 마켓10 클래스예요. 그리고 여기서 환율 얘기는 뒷부분으로 갈게요. 그래서 결론, 우리나라 그래도 마지막 거래일에 신이 있나 봅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의기소침하지 말라고 움직일 만한 주식들이 좀 움직이는 거 아니냐. 약간 말을 좀 그렇게 바꿔봤습니다. 네, 일단 시장 상관없이 단독 플레이가 가능한 쪽이 있고 지수가 연계돼서 움직이는 섹터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삼두마차죠. 제약 그리고 바이오 반도체 요거 얘기해 주셨습니다. 환 얘기는 조금 더 이따가 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거 조금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올해 또 마지막 방송이라 너무 아쉬운데요. 내년을 준비하는 포인트까지 함께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략 주세요. 우리나라는 선물에 3대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년에 어쨌든 꼭 명심하세요. 우리나라는 330 위에서 일단은 323 돌파 321 지지 체크라고 놓고 얘기해 줄게요. 그러면서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 3까지 가고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우리나라 350, 340, 330 이야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350 위로 올라가야 상승장이라고 하거나 상승장 기대감이 충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네크라인이 340. 최소한 340이든 350이든을 바라보려면 330 위에는 갖다 놔야 돼요. 근데 지금은 322에 있잖아요. 거기 가기 전에 고비가 3군데가 있는데 그게 323, 325, 327이에요. 잘 체크하세요, 여러분. 그럼 지금은 가장 하단에 있잖아요. 장을 살려주려면 뭐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삼성전자와 2차전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차 얘기지만 이종복 방송은 실시간으로 들으라고 하면서 얘기를 다 해줘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내가 에코아이가 종목 진단에 들어왔을 때 탄소 포집 초성으로 얘기한다고 했던 주식이 이거라고 얘기를 해도 에코아이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게 일반인입니다. 그러니 환율 얘기를 아무리 한들 알아듣겠냐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딱 이거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환율이 1,420원을 넘지 않아야 된다고 하면서 방송을 한 게 12월 달이고 11월 달부터도 환율 얘기 제일 되게 많이 얘기했거든요. 딱 이거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환율이 이렇게 급등을 하는데도 만약에 신용평가사에서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이 환율이 급등하는 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주식 사는 결정적인 트리거가 될 거예요. 요거 잘 참고하시고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 3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올해는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최소한 내년도 1분기에 1, 2월 달은 그거 보상받을 수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제약 2차 전지 중에 가장 적게 올라간 게 2차 전지니까 이 세 종목 중에 포트폴리오 진짜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로봇, AI 이쪽 정말 있어야 되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탄소 포집 같은 것은 좀 가벼우니까 탄소 포집 한 종목이 나머지 한 종목이 어떤 거냐면은 에코프로자가 들어가는 8글자 주식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답니다. 진인사, 대천명. 마치겠습니다. 네, 또 마지막까지 또 힘 있는 멘트 남겨주셨는데 전문가님 올해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내년에 다시 또 밝은 얼굴로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예, 둘 중에 하나라도 좀 어떻게 좀 잘 좀 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네. 예,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종복 전문가 만나봤는데 여러 부분을 강조를 또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하지만 가장 귀에 들리시는 거는 이제 보상받을 수 있을 거다. 바로 요 멘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올 한 해 정말 서름을 씻어줄 만한 1, 2월에 아주 시원한 깔끔한 아주 상승과 지금 수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가 반드시 돼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 강조하고 있고요. 올해 많이 못 올랐던 섹터가 강하게 튀어오를까요? 그거를 조금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공략 가능한 핵심 섹터는 변함이 없습니다. 꾸준히 가져가시면서 이쪽에서 수익 내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이었습니다.